5억 2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3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곳이니까. 교통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개발 계획도 있었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주변의 아파트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언제 오느냐는 것입니다. 파주에 살던 40대 박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은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계속 전세로 살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파주의 한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가 보기에 조건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아파트는 비교적 새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로도 계속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보다 싸지만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겠지. 결국 박 씨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 1억 7천만 원을 넣고 3억 5천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잘 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파주 앞으로 좋아진다잖아. 교통 좋아지면 서울 출퇴근도 편해지겠네. 신도시 계속 들어오는데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나.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금리였습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박 씨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집값이 오르겠지? 그런데 집값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매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사지?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매수자들이 기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급하게 집을 사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 말이 시장에 퍼지면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도자는 가격을 낮춥니다. 5억 2천만 원이던 아파트가 5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4억 7천만 원. 그래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4억 3천만 원. 그때부터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억 1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억 2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대출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3억 1천만 원인데 대출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집을 팔면 오히려 돈을 더 넣어야 합니다. 박 씨는 그대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주 같은 수도권 외곽 지역을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과의 거리입니다. 파주 사람들도 결국 서울과 연결돼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교통 호재가 있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이 발표됩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했던 미래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기대했던 것도 바로 미래의 교통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교통이 좋아질 것과 지금 5억 2천만 원을 내고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호재는 미래입니다. 대출이자는 현재입니다. 집값이 오를지는 미래의 이야기지만 대출 원리금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 씨는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 동안 이자는 계속 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변에는 새로운 아파트도 공급됐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와 경쟁이 발생합니다. 새 아파트는 주차시설이 좋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좋습니다. 내부 구조도 최신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4억 원인데 저 신축은 4억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만 더 주고 신축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가격을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면 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집주인에게는 단기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처음 집을 살 때 공급량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잖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집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집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입주가 몰리면 전세 물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주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공급 문제를 실감했습니다. 집값은 5억 원이었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의 돈을 추가로 넣어야 했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금도 떨어지고 대출이자도 올라갔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박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하락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가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집값이 10%만 올라가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 30% 하락할 가능성까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상승 시나리오만 계산합니다. 5억 원이 6억 원이 되면 1억 원 벌겠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5억 원이 4억 원이 되면 어떻게 하지?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3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박 씨가 가장 크게 후회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경우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처럼 매일 가격을 확인하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거래 비용도 큽니다. 취득세도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있습니다. 대출 비용도 있습니다. 팔고 싶다고 바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박 씨는 5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서 3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레버리지가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레버리지가 반대로 작용합니다. 자기 돈 1억 7천만 원을 넣었는데 집값이 2억 1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자기 자본보다 손실이 더 커진 것입니다. 물론 실제 손익은 대출 원금 상환, 세금, 거래 비용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대출이 많을수록 가격 하락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최대한 끌어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부동산을 볼 때 호재부터 찾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가격을 봅니다. 지금 이 가격에 실제로 사람들이 사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 가격을 봅니다. 같은 돈으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가? 그 다음 공급을 봅니다.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전세 가격을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집에 살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 보고 나서야 교통 호재를 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교통 호재를 보고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수요와 가격을 보고 호재를 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파주라는 지역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망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현재 집값에 얼마나 반영돼 있느냐입니다. 미래의 기대가 이미 가격에 모두 들어가 있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호재 자체보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박 씨가 5억 2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3억 1천만 원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가 갑자기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가격에 너무 많은 미래 기대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금리와 공급,
매수 심리가 동시에 변하면서 가격이 조정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미래를 삽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교통이 좋아질 거야? 사람이 더 들어올 거야? 집값도 따라 올라갈 거야?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현재를 봅니다. 지금 얼마야? 대출이 얼마나 나와? 전세가 얼마야? 주변에 신축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미래의 기대와 현재의 현실이 싸우는 곳입니다. 기대가 너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 1천만 원에 팔면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과 좋은 가격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파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짜리 집이 5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재가 이미 집값에 반영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너무 빠르면 단기적으로 가격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호재만 보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5억 2천만 원이 3억 1천만 원이 된 상황에서 가장 아픈 것은 2억 1천만 원의 가격 하락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동안 대출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빚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집이 30% 떨어져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3년 동안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은가?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추가 자금을 넣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호재가 있어도 대출을 줄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래를 믿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미래가 반드시 내가 예상한 날짜에 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파주 아파트 5억 2천만 원이 3억 1천만 원이 된 이야기는 결국 이것을 보여줍니다. 호재는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집주인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호재가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서 결정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가격, 현재의 금리, 현재의 소득, 현재의 공급, 현재의 수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큰 호재를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호재가 예상보다 늦게 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5억 2천만 원짜리 집이 3억 1천만 원이 되는 순간에도 집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집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가 무서운 이유입니다.